안녕하세요. 미래의 교실을 이끌어갈 예비 선생님들, 우리가 가르친 내용을 아이들이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이걸 정확하고 또 공정하게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혹시 깊이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 바로 그 핵심, 제대로 된 평가를 설계하는 기술에 대해 쉽고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공들여서 아주 멋진 수업 하나를 끝마쳤습니다. 이제 학생들의 성취도를 확인해 볼 시간이 왔어요. 그런데 내가 만든 이 시험이 과연 우리 학생들의 진짜 실력을 또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그럼 좋은 시험의 비밀은 대체 뭘까요? 모든 훌륭한 시험은요, 딱 두 가지 핵심 원칙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마치 튼튼한 건물의 두 기둥처럼 말이죠. 그게 바로 타당도와 신뢰도입니다. 첫 번째 기둥은 바로 타당도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나요? 아주 쉬워요. 우리가 재려고 했던 걸 정확히 재고 있는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 수업에서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을 키워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 연도 외우는 것만 잔뜩 냈다면 이건 타당도가 낮은 시험이겠죠? 내가 목표했던 능력과 시험 내용이 딱 맞아 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기둥은 신뢰도입니다. 이건 얼마나 일관성 있는가의 문제예요. 만약 여러분이 체중계에 올라갔는데 잴 때마다 몸무게가 막 5kg씩 다르게 나오면 그 체중계 믿을 수 있겠어요? 절대 못 믿죠. 시험도 똑같습니다. 누가 채점하느냐에 따라 점수가 고무줄처럼 늘어난다거나 컨디션에 따라 점수가 널뛰게 한다면 그건 신뢰도가 낮은 시험인 거예요. 그러면 이 타당도랑 신뢰도는 그냥 따로따로 노는 개념일까요? 전혀요. 이 둘은 정말 떼려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기가 막힌 비유로 이 둘의 관계를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시험을 만드는 걸 양궁 선수가 관역에 화살을 쏘는 거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목표는 당연히 뭐겠어요? 관역의 정중앙, 바로 불사이를 맞히는 거겠죠? 자, 이 네 개의 관역을 한번 보세요. 우리 시험이 어떤 상태인지 기가 막히게 보여주죠. 첫 번째, 화살들이 한 곳에 잘 보여 있긴 한데 엉뚱한 곳에 가 있네요. 이건 일관성은 있지만, 즉 신뢰도는 높지만 목표를 빗나간 타당도 낮은 시험입니다. 두 번째는요. 화살들이 정중앙 근처에 있긴 한데 너무 흩어져 있죠. 평균은 맞을지 몰라도 일관성이 없으니 신뢰도가 낮은 겁니다. 세 번째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바로 마지막, 정중앙에 화살들이 촘촘하게 박혀있는 타당도와 신뢰도 모두 높은 시험, 바로 저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칙이 나옵니다. 신뢰도는 타당도를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 시험이 신뢰할 수 없다면, 즉 일관성이 없다면 타당도를 논할 자격조차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일관성 있게 측정한다고 해서 그게 꼭 우리가 원했던 걸 측정하고 있다는 보장은 없다는 거죠. 신뢰도는 타당도로 가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 조건인 셈입니다. 좋습니다. 이론은 이제 충분히 알았으니까 이제 진짜 중요한 그래서 어떻게로 넘어가 보죠. 시험이 끝난 후에 내가 낸 문제들이 과연 괜찮았는지 이걸 분석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도구가 바로 문항 난이도입니다. 계산법은 정말 간단해요. 전체 학생 중에 이 문제를 맞힌 학생이 몇 %인가 그거거든요. 근데 이 간단한 숫자가 이 문제 너무 쉬웠구나 또는 이건 애들이 너무 어려워했네 하는 엄청난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난이도 지수가 0.65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맞습니다. 100명 중 65명의 학생이 정답을 맞췄다는 뜻이에요. 보통은 한 0.3에서 0.7 사이, 그러니까 30%에서 70% 정도의 학생들이 맞히는 문제를 가장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너무 쉽지도 너무 어렵지도 않아서 학생들의 실력을 제대로 가늠하기에 딱 좋은 문제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리고 어쩌면 더 중요한 도구입니다. 바로 문항 변별도. 이름에서 감이 오시죠? 이 문제가 공부를 잘한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을 얼마나 잘 구별을 해내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상식적으로 좋은 문제라면 당연히 시험 전체 점수가 높은 학생들이 더 잘 맞춰야 하지 않겠어요? 이 그래프를 보세요. 변별도가 높은 문제의 완벽한 예시입니다.
시험 성적이 높은 상위권 학생들은 무려 85%가 이 문제를 맞췄는데 하위권 학생들은 25%밖에 못 맞췄어요. 와, 차이가 확실하죠? 이렇다면 이 문항은 학생들의 실력을 제대로 가려내는 아주 훌륭한 제 역할을 톡톡히 한 문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문항을 분석하는 법도 알았으니까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까요? 애초에 처음부터 훌륭한 문항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좋은 문항의 기본 중의 기본은 바로 명확성입니다. 학생들이 뭘 묻는지 몰라서 틀리는 일은 없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객관식 문제에서는요, 정답이 아닌 보기들, 이른바 매력적인 오답을 만드는 게 진짜 실력입니다. 이게 그냥 헷갈리게만 만드는 함정이 아니라 개념을 어설프게 아는 학생이 아, 내가 이래서 틀렸구나 하고 깨닫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장치가 되어야 하거든요. 하지만 기술적인 부분을 넘어서 정말 좋은 시험은 단순히 뭔가를 기억해내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더 높은 수준의 생각을 하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시험이어야 하죠. 바로 이때 블룸의 분류법이라는 아주 유용한 틀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사고 수준을 단순히 기억하는 낮은 단계에서부터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가장 높은 단계까지 마치 사다리처럼 구분한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시험 문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 사고의 사다리를 한 칸 한 칸 올라가도록 돕는 겁니다. 이 두 질문의 차이 느껴지시나요? 왼쪽 질문은 그냥 책에 나온 사실 3가지를 기억해서 쓰면 끝이에요. 하지만 오른쪽 질문을 보세요. 학생은 여러 원인들의 가치를 스스로 평가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이게 바로 살아있는 지식, 학생들의 고등사고력을 깨우는 질문입니다. 와, 지금까지 타당도, 신뢰도부터 시작해서 문항 분석, 고등사고력까지 꽤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그럼 이 모든 복잡하고 전문적인 노력이 대체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바로 이 말 때문입니다. 학생에 대한 공정한 평가는요, 그냥 좋은 마음만으로 이뤄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교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정교하게 설계된 평가 도구가 있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잘 만든 시험은 단순한 점수를 넘어 학생의 노력을 제대로 인정해주고 앞으로 뭘 더 해야 할지 알려주는 최고의 성장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떠올리면서 다음 수업을 계획할 때 평가 방법을 어떻게 딱 한 가지만이라도 바꿔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 하나의 문제라도 단수 암기 문제에서 고등사고력을 묻는 질문으로 바꿔보는 그 작은 시도가 우리 학생들에게는 정말 큰 배움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겁니다.